예, 10시 20분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800을 돌파한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흐름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상무님과 함께 분석하고 또 투자 아이디어 찾아보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 나눌 이야기 주제는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전고점 넘었고 2,800도 뚫었습니다. 예. 그런데 항상 이제부터 무조건 간다가 아니라 긍정론과 신중론. 올라도 긍정론과 신중론. 떨어져도 또 기대감과 우려들이 그죠. 근데 그게 없으면 시장이 아니에요. 다 좋게 보면 뭐 살 사람만 있고 팔 사람 없고 그죠. 다 비관적으로 보면 주식은 뭐 바닥으로 항상 이렇게 시장의 의견이 상충하는 거죠. 일단 미국 주식시장이 쉬지 않고 갑니다. 6월 FOMC 부담스러웠는데도 잘 가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 흐름은 계속해서 AI 중심으로 가는 것인가? 예, 그 얘기를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뭐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시장이 워낙 이제 엔비디아 중심으로 해서 좀 가고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런 흐름들이 쉽게 꺾이진 않을 걸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뭐 물론 이제 엔비디아의 AI와 관련된 혁신이나 뭐 성장성 소식도 있긴 하지만 지금 주변 여건들이 이제 돈의 흐름이 미국 그다음에 테크주로 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뭐 유럽에서도 의회 선거 이후에 프랑스도 굉장히 지금 정치적으로 혼란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그 이머징 국가들 중에 뭐 남미라든지 이런 국가들에서도 계속되는 어떤 선거 이후에 전국이 굉장히 좀 어수선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물론 미국은 11월 달에 대선이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이제 미국은 큰 어떤 변화나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어떤 큰 급변의 어떤 모습은 다른 국가들보다는 좀 덜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주식 시장에서의 자금이 미국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유럽 의회에서의 선거가 그 기존의 어떤 정당들이 기존에 이제 좀 그 여당이 좀 지고 극우파가 이제 막 그 부각이 되면서 특히 이제 친환경 쪽 이런 쪽에서의 정책들이 후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오히려 돈들의 흐름이 뭐 친환경 뭐 이런 쪽에서 여전히 역시 테크 쪽으로 더 돈이 가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좀 미국 시장의 흐름, 테크주들의 강세를 좀 더 부추긴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져서 전반적인 이런 돈의 흐름들이 지금 당장 반전될 수 있는 어떤 계기들을 찾기 어렵다라는 점에서 보면은 이런 흐름은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유럽권은 두 번의 일요일을 주목해야 됩니다. 6월 30일, 7월 7일 프랑스의 조기 총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또 좀 변동성을 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뭐 너무들 좋게만 봐서 좀 걱정이 한편으로는 소위 이제 비관론자까지 다 상승론으로 이제 돌아설 때가 사실은 항복 국면이 위험한 거잖아요. 다들 좋게 봤는데 일단 꺾을 만한 요인은 별로 없고요. 국내 증시 얘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2,800을 전고점 돌파해서 2,800까지 넘은 상황인데 시원하게 가지는 않습니다. 국내 증시는요. 국내 지수 흐름들 여름장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저희는 여름까지는 뭐 주식시장의 흐름이 비교적 견고하게 지금의 추세가 유지가 될 걸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보자라는 의견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름 때까지 이제 저희가 좋게 보는 여러 근거들 중에 하나는 여전히 수출이 견고하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제 지금 반도체라든지 이런 수출 쪽에서 좋긴 한데 조금씩 그 반도체도 그렇고 그 주요 품목들의 어떤 수출 증가율이 2021년 그러니까 즉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좀 좋았었던 시점을 좀 넘어서고 있는 좀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서 수출이 더 좋아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구심들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수출과 사실은 뭐 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균형 있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 너무 수출주들 그리고 소수의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는 장이다 보니까 약간 이런 것들이 좀 건강하게 순환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쪽으로 확 쏠렸다가 조금 쉬어가는 국면들이 여름 이후에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미국 주식시장이 이제 휴장이었는데요. 뭐 이제 세계 1등 주식이 된 엔비디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엔비디아는
지금 사도 되나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알아서 답변하실 거니까 제가 엔비디아만 묻지 않는다는 걸 아실 거고, 그죠? 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AI주의 변화들, 또 반도체주의 기회들이 여전히 있을 것인가. 네, 엔비디아 시총 1위 등극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관련해서 자료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뭐, 여러 이제 이슈들이 많죠. 예. 많고, 사실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IT 버블 때도 네. 이 시스코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능가하면서 네. 이제 시가총 1위가 됐었던 그런 국면들을 좀 상기를 시키는데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은 닷컴 버블이랑 비슷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하게 되는데 뭐 그때에 비하면 사실 엔비디아의 어떤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뭐 주가 상승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좀 과하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좀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달 동안만 43%가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 오른 거죠,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이러한 상승세가 뭐 지속된다라고 보기는 약간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엔비디아는 지난 2월 달에도 그랬고 5월 달에도 실적이 어쨌든 기대를 크게 상회를 하면서 어쨌든 투자자들의 어떤 예상치를 넘어섰고 지금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멀티플이 뭐 트레일링 기준으로 보면 70배, 포워드 기준, 앞으로의 예상 실적으로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한 40배, 50배 정도니까 사실 과거에 어떤 닷컴 버블 때 네. 미국의 뭐 시스코라든지 오라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PR이 뭐 200배 이렇게 갔던 거에 비하면 사실 좀 오히려 좀 얌전한 거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강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쪽의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이렇게 강세로 갔던 주식들이 판이 바뀌는 이런 것들이 되려면 사실 금리가 뭐 대단히 높다라든지 아니면 경기가 급격히 나빠진다라든지 아니면은 이 테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가 강화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당분간은 뭐 적어도 여름 정도까지는 이런 흐름들이 꺾이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요맘때쯤 커피숍에 가면 옆자리에서 주식과 상관없어 보이시는 분들이 에코프로 샀어? 에코프로가 뭐야?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 다 이제 엔비디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꺾일 것 같지 않지만, 그리고 추세는 가겠지만, 또, 영원히 가지는 않는다. 변동성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도 생각하고요. 국내 시장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의미 있는 변화는 삼성전자 상승,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주식 필두로 한 주식 매수입니다. 저도 이제, 자료를 장 끝나면 체크하는데요. 지난달에 외국인들이 7개월 만인가요? 월별 매도했었고 6개월인가 네. 7개월에. 이달에 어제까지 보니까 3조 9천억을 순매수했어요. 꽤 많이 산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 네. 흐름들은 더 주식을 사는 쪽으로 보세요? 사실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는 거는 네. 저는 한국 주식을 산다기보다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제 반도체 붐에 힘입어서 이 반도체주를 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외국인들이 과거의 어떤 경험으로만 봤을 때는 한국 주식을 열심히 살 만한 여건들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환율도 사실 계속 비교적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의 어떤 내수 여건이라든지 투자 여건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상쇄할 수 있는 요인들은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그리고 핵심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거, 요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열심히 쳐다보는 그런 관점에서의 돈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전 같으면 사실 부담스러운 환경이죠. 네.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결국은 반도체를 사는 돈들이 지금 한국 시장에도 들어오고 있고 결국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이끌어가는 거는 한국이나 대만, 미국처럼 결국에는 이 반도체 주식이 갖고 있는 비중이 큰 시장들이 주로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은 지금은 외국인이 사는 거는 반도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전히 이후의 흐름들도 시장의 주도 흐름은 반도체 쪽이 끌고 가는 건가요? 외국 삼성전자도 그렇고? 예, 저희는 네.
결국은 이런 흐름들은 좀 이어질 걸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다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제 그 교육 조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교육 조건이라고 하면은 수출 물가에서 이제 수입 물가를 뺀 이런 지표로 볼 수 네. 있게 되는데, 이런 지표들이 결국은 뭐 수입 물가 중에서는 유가, 수출 물가 중에서는 이제 반도체 가격, 네. 이런 것들을 보게 돼서 약간 그 반도체 업황이나 국내 수출의 어떤 약간 선행 지표 역할을 좀 하게 되는데, 네. 최근 들어서 보면 약간 조금 주춤하거나 꺾였습니다. 아, 교육 조건이요. 네. 그러니까 HBM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수요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직까지 그 범용 반도체에 대한 가격의 상승이 아주 가파르지는 않은 편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약간 꺾여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뭐 이런 흐름들이 여름 정도까지는 유효한데 그 이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HBM 그 엔비디아에 대한 뭐 어떤 납품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어떤 재료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좀 판단이 좀 되어져서, 네. 전체적으로는 조금 뭐 이런 흐름들이 뭐 한두 달 사이에 당장 꺾이는 흐름은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한 분기 지나고 3개월에서 6개월 뒤를 보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오히려 신중한 관점에서 좀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야 근데 워낙 이 중심이 있는 큰 섹터이니까 반도체 안에서는 사실은 변동성이 있어도 견디면서 수익을 내고 계신데, 그보다 이제 더 좀 소외감이 느끼는 쪽은 화장품이라든지 음식료라든지 뭐 이런 쪽에 몇 개 종목들이 그냥 쏠림으로 축축 가는 현상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쏠림과 차별화 현상은 이제 지수가 2,800위로 올라오면서 좀 해결이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런 장세가 펼쳐질까요? 사실 코스피가 2,800으로 예. 레벨 자체가 굉장히 좀 높아졌음에도 네. 불구하고, 사실 체감적으로 투자자들이 느끼는 체감이 그렇게 올해 고점을 뚫고 그렇지 있다라는, 않죠. 예. 그렇게 예. 느끼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 미국 시장도 그렇습니다만 저희 한국 시장도 지금 너무 소수의 종목들이 네. 중심이 되는 그런 장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내가 가진 건 안 오르고 있죠. 옆자리에 앉은 이 과장 김대리 주식만 오르니까. 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내수의 어떤 불균형, 그러니까 수출과 내수 간의 어떤 불균형, 예. 그리고 수출 쪽에서도 지금 대미 수출주들은 또 괜찮은 반면에 대중국 수출주들은 사실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네. 이런 흐름과 관련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적어도 뭐 중국에서 경기가 대단히 좋아진다라든지, 아니면은 금리 인하를 통해서 뭐 이렇게 대한민국의 내수가 조금 더 반전의 기회를 만든다든지, 이런 계기가 되기 전까지는 이 소수의 어떤 수출주들이 끌고 가는 장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여져서, 뭐 주가 지수는 좀 꾸역꾸역 올라가긴 하겠지만 투자자들이 느끼는 체감은 사실은 뭐 2,700대나 2,800대나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럼 마무리 좀 해야죠. 그러면 여름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좀 기회를 찾아볼 업종이나 섹터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여전히 시장의 핵심은 수출주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수출주들 중에서도 대중 수출주들, 뭐 예를 들면 철강, 화학이라든지 이런 쪽들보다는 네. 대미 수출주들 쪽에서 좀 기회를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대미 수출주들 중에서는 지금 물론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동차, 기계, 그 다음에 의외로 화장품과 제약, 이런 쪽들이 수출이 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좀 기회 요인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제약 바이오 쪽은 뭐 다른 산업들에 비해서 수출주들이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사실 많이 못 오른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내수 쪽에서는 뭐 아무래도 이제 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뭐 예를 들면 택배와 관련된 운수 쪽, 그다음에 IT와 관련된 IT 서비스업, 뭐 정보통신이라든지 뭐 소프트웨어, 이런 쪽들이 그나마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수출주 중심의 대응 전략입니다.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상무님과 시장 전략 세웠습니다. 고맙습니다.